이렇게 여러분 6조각 이야기로 글을 쓰다 보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답변하듯이 써나갔을 뿐인데 어느새 서사를 가진 한 편의 글쓰기가 됐고요.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왠지 익숙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아TV의 이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초등 글쓰기 수업 노하우 3가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3탄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6조각 이야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은유거울을 통해서 글감을 정했어요. 그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상징과 은유로서 건져 올렸어요. 그것을 조각할 질문법으로 정교화해서 구체적인 어떤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한 편의 글로 써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글쓰기에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신나게 자기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쑥 끌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아이들이 막막해합니다. 이 어떤 구체적인 심상은 있지만 이것을 글쓰기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줄 그 나침반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나침반을 줄 것이냐, 저는 6조각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그 라하드가 소개한 교육 연극의 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겪은 아이들이 외상 치료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글쓰기 창작과 연결해서 적용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6조각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의 서사를 가진 글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6조각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A4 용지예요. 네, 2장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 6조각으로 먼저 접는 과정이 필요해요. 종이를 어떻게 6조각으로 접을까?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먼저 이렇게 세로로 길게 한번 접어주세요, 여러분. 세로로 길게 한번 접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접힌 부분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네, 세로로 반을 접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 반을 접는 게 아니라 3등분을 해서 이렇게 반절 접어주시고요. 나머지 반을 접어주십니다. 그래서 딱 펼치면요, 여러분 짜잔, 6개의 칸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을 여러분 2장을 이렇게 놓고서 시작을 해요. 자, 한 장에는요, 여러분 문장을 씁니다. 문장. 여러분 제가 이제 6조각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5조각, 6조각. 각 조각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즉흥적으로 여러분 반응하면서 문장을 써주시고요. 나머지 한 장에는 한 장면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2개를 하냐면 어떤 아이는요, 글이 편한 아이가 있어요. 그쵸? 이야기를 듣고 문장을 쓰는 게 더 빠르고 편안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글을 쓰는 건 어렵지만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이것이 쉬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다를 펼쳐놓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여러분 6조각 이야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안내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조각에는 여러분 주인공이 들어갑니다. 주인공. 이 주인공은 뭐랑 연결될까요? 은유거울에서 우리가 이미 주인공 만났죠. 연결됩니다. 2번째는요, 이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여기에서 살펴보고요. 3번째는 이 주인공을 방해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4번째는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것. 5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6번째 결말입니다. 이렇게 6조각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다 듣고 나서 하나씩 채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한 조각씩 이야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 풀어내는 멘트들도요, 제가 그림책 한 권의 힘에다가 상세히 써놓았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6조각을 채워나가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한 편의 서사를 가진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6조각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조각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야기의 주인공을 그려주세요.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장소가 잘 드러나도록
배경도 자세히 그려주시고요. 네, 이 주인공은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 조각 쓰거나 그려주세요.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우산 이야기를 가지고 예시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우산입니다. 이야기를 쓴 아이가요, 처음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산이 떠올랐다. 숲속에 버려진 우산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우산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조각은요, 여러분, 주인공이 하고 싶은 것이나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쓰고 그려보세요. 이 주인공은 이야기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해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무모한 일에 도전할 수도 있겠죠. 자, 내가 그린 이 주인공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표하는 바, 또 하고 싶은 바를 여러분 쓰거나 그려주세요. 우산 이야기를 펼쳐낸 아이는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우산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우산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의 주인공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지금 써주시고 그려주세요. 네, 세 번째에 이르면요, 여러분,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주인공을 방해하는 것이 생겨요. 주인공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방해하는 것은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 가진 스스로의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외부의 강력한 힘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주인공을 누가 어떻게 방해할까요? 여러분의 세 번째 조각에 쓰고 그려주세요. 우산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람들이 버려진 우산을 보고요, 아이, 저걸 어떻게 쓰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차고 간답니다. 그럴 때 이 우산이 힘이 쭉 빠져요. 방해받는 거죠.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 번째 조각에 써주시고요. 네, 이제 네 번째 조각으로 갑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죽으란 법은 없죠. 나를 도와주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세요. 반면에 주인공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형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빛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바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성격이나 어떤 나의 한마디 말, 이런 것이 나를 움직여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그려주시고요. 이 우산은요, 버려진 우산에게 무엇보다 용기를 주는 것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다섯 번째 조각으로 가면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인공은 하고 싶은 일을 결국 해낼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어쩌면 처음에 추구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결국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지금 쓰거나 그려주시고요. 우산은 이렇게 됐습니다. 가만히 거기 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도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냅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용기 내서 뛰어가서 나를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다섯 번째에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외부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용기 내는 어떤 행동으로서 상황을 타개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시고요. 마지막은 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했을 수도, 완전히 실패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겠죠. 그 우산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산 없이 비를 맞던 사람이 결국 이 우산을 씁니다. 결국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요, 우산 꽂이에 이 우산이 딱 곱게 꽂혀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6조각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펼쳐놓고요. 한 조각 이야기하고 한 조각 쓰고 그리고, 두 조각 이야기하고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6조각을 채워나는 과정이 중요해요. 쭈쭈쭉 써놓고요. 뒷이야기 생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요, 즉흥적으로 할 때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이야기가 길어 올려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6조각 이야기로 글을 쓰다 보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답변하듯이 써나갔을 뿐인데 어느새 서사를 가진 한 편의 글쓰기가 됐고요.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왠지 익숙하다는 거예요. 낯설지가 않다. 내가 평소에 했던 생각, 평소에 내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글이나 그림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묻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6개의 문장, 6개의 장면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이 글의 뼈대가 됩니다. 뼈대. 이것을 토대로 내가 살을 붙여나가면서 문장을 늘리고 그리고 그림을 더욱 정교화하면서 그 상황을 아주 촘촘하게 이어나가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이어갈 수 있겠죠. 뼈대가 있으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 발전시켜 나가는 이야기도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6조각 이야기로요. 초등 글쓰기, 수업 노하우 3가지 여러분께 3탄 다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